어제 윤석열이 내년도 예산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정연설을 안 했는지 윤석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연설이 시정연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정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연설에 나서면 야당 놈들이 시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응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곧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다시는 못 볼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끌려가서 반병신 될 텐데 행여나 이놈들을 보다가 정들어서 마음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셋째, 연설 전에 한동훈, 이재명, 조국 등 만나기 싫은 놈들을 국회 정당 대표랍시고 만나면 어떡합니까? 또 이재명, 조국 이것은 내 면전 앞에서 이런저런 되도안을 요구를 할 텐데요. 빠큐를 날릴 수도 없고. 넷째, 마누라가 나가지 말랍니다. 행여나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들고 쳐들어올까봐 무섭다고요.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5.6%였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필요하다 65.6%, 불필요하다는 32%였습니다. 중앙일보 조사 결과 임기 후반기에 윤석열이 잘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8%였습니다. 네, 얼추 볼장 다 봤습니다. 갈아도 된다는 의견이 60%를 훌쩍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은 전문가. 이 전문가가 바로 김민전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지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40% 지지율이 깨졌을 때는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김민전 씨인데요. 지금 10%대 아니겠습니까? 10%대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떤 견해일까요?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 주무시긴 하세요. 예. 자, 윤석열이 모레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참모 회의에서 결정한 거라고 하는데 밤 9시 반쯤에야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특징상 참모의 건의를 받아서 결정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김건희 말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도발, 이 도발에 반응한 것 같습니다. 자,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임기 반환점이 되는 오는 10일이 유력한 날짜였는데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아마도 그만큼 민심이 흉흉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용산 사정의 정통한 인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귀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자회견을 구상하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용산의 정보통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신년 기자회견과 분위기가 비슷할 겁니다. 네, 물론 내용도 의미도 없는 신년 기자회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신다고요? 그럴 수밖에요. 내용이 없으니까요. 자, 심지어 11월 10일 임기 반환점 때는 아마도 기자간담회도 안 하고 대국민 타운홀 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 정보통이 아마도 자기 편 모아서 할 것 같아요. 제가 김건희 건에 대한 윤석열의 사과가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모레 기자회견에서 말이죠. 그랬더니 용산 정보통 말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젠 해도 티도 안 나는 사과라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입장이란 것입니다. 그건 김건희가 올 초에 디올백과 관련해서 사과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한동훈에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아마도 사과는 없다. 이건 김건희의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이 사과하자고 한들 김건희가 말을 듣겠습니까? 또 용산 쪽에서는 박근혜 때 사과했다가 지지율이 4%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라면서 무조건 버틴다고 합니다. 또 용산 쪽에서는 지금 참모들이 위기다. 어쩌면 정권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국민의 분노보다는 윤석열한테 혼나는 게 두려워서 아무 소리도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사님 동태는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윤석열이 자고 있는 김건희 곁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손가락으로 이 코밑을 댄다는 거예요. 김건희 코밑을. 윤석열이 손가락으로 김건희 코밑에 손을 댄다는 거지요. 혹시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네, 숨 쉰 채 발견됐습니다. 김건희가. 네. 쇼에 불과한 김건희 자살 소동 소문이 소문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건희한테 사과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김건희가 뭐 뛰어내리겠다 이 소동을 피웠다는 그런 썰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비웃었는데 윤석열만은 정말 노심초사하는 모양입니다. 이러다 집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염려. 천하제일 사랑꾼입니다. 우리 윤석열. 자, 그러나 김건희는 숨 쉰 채 발견됐습니다. 네. 쇼에 불과한 김건희 자살 소동 소문이 소문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용산은 오매불망 11월 중순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중순.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 민심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용산은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재명 유죄면은 이제 주도권이 자신한테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건 말이죠. 한동훈도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자신들이 보이고 있는 저질, 전능의 정치도 실은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만 없으면 자기들이 유능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 문제가 가려지지 않는다. 외려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패한 사실상 무승부를 벌인 원내 과반 일당 지도자가 사법심판을 받는데 왜 대통령 부부는 수사조차 피해가는지 분노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된다고 봅니다만은. 자, 어디로 가도 출구는 없습니다. 윤석열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